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원의 문용식입니다. 저는 IT 벤처 1세대잖아요. 인터넷이 등장하기도 전부터 PC통신 라운드리 창립 멤버로 활동을 했고, 인터넷 시대 이제 아프리카 TV 창립자로서 IT 업계에서 20년 벤처 경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줄여서 지능정보원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원장으로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원은 대한민국 국가정보화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해서 과거 정보화진흥원이었는데 이름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정치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한 것도 약간 낙후된 시스템을 디지털 현대화해서 그런 경쟁력 있는 정치 시스템, 정당 시스템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뜻이니까 어찌 보면은 과거 IT 기업 20년 경험 그게 큰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민간과 공공의 차이는 민간은 되게 이렇게 발빠르잖아요. 변화에 민감하고 적극적이고. 근데 이제 공공 쪽은 이 전체 국민 100%를 끌고 가야 되니까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민간은 51%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공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최대한 99%, 100%까지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 것이 공적 영역의 행위니까 그만큼 의사결정이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한번 의사결정하면 파급력은 굉장히 크고 그 중요성은 전 국민한테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특성의 차이가 있죠. 한국전산원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지 34년 됐고요. 국가정보화 싱크탱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걸 큰 업무 영역으로 하면 DNA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요. 큰 영역 4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 활용, 확산하는 게 한 축으로 있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에서 대한민국이 네트워크 인프라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5G, 10기가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 IoT 이런 네트워크 부분의 고도화 추진하는 게 한 축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DNA의 A는 AI죠. AI로 대표되는 ICT 기술을 가지고 사회 혁신, 현안 해결하는데 전자정부라든가 융합사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영역이 또 한편으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DNA 플러스 할 때 그 플러스는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확산되면 디지털 디바이드가 생기잖아요. 부작용도 생기고 격차도 생기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디지털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5천만 국민이 디지털 시대에 충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게 4가지 사업이 아주 굵직한 분야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뉴딜 책임 수행 기관인 게 이제 디지털 뉴딜을 첫 제안했고요. 이제 첫 제안자이다 보니까 사업의 기초 설계를 저희들이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이제 주된 사업을 저희가 책임지고 수행하고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 얼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핵심 사상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전이라고 하면 그러겠죠. 디지털 뉴딜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왔잖아요.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국가 전략인데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이제 그 바뀐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어떤 세상이 올 거냐. 저희는 그걸 디지털 르네상스 세상이 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이런 코로나 이후에 반드시 도래할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우뚝 서도록 하는 그게 이제 비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미션이라고 하면 그런 디지털 르네상스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당장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 회복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미션이고 또 한 가지는 같은 값이면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이게 혁신 성장의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의 토대 구축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 이제 그게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뛰어난 실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지금 우후죽순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는 유니콘 기업으로 해서. 뭐 M&A 하면 요즘에 뭐 5조, 2조 막 이런 M&A가 생기고 있잖아요. 배민도 그랬었고, 영상 메신저, 하이퍼 커넥트에서 막 2조 M&A 해서 팔렸지 않습니까? 투자도 뭐 수천억 투자 스타트업들이 막 받고. 그래서 교육이면 교육, 제조면 제조, 금융이면 금융, 의료면 의료,
뭐 인터넷이면 인터넷 이런 각 영역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서 뭐 잘하면 넘버 3, 뭐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유수의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다 해서 저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국제한 과제가 있는데 이제 운명을 좌지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네, 저는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해야 될 하나가 가버넌스 정비하는 거예요. 이 디지털이나 데이터, AI는 범용 기술이잖아요. 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 파괴적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모든 영역에 적용돼서 활용 생산성을 높이는 범용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의 인공지능 연구소는 이름 자체가 AI 플러스 X잖아요. X라는 모든 도메인과 결합돼서 이걸 파괴하고 혁신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범용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부처를 넘나들어서 이걸 국가 차원의 전략을 세우고 각 부처를 조율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이끌어갈 집행할 그런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전략을 세우고 조율하고 강제할 추진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버넌스가 필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쉽지가 않죠. 다 이제 중구난방되고 한 곳으로 힘이 안 모이잖아요. 중국은 본래 공산당이 그걸 잘 하는 거고 국가 주도로 공산당 주도로 잘 하는 거고 미국도 백악관 내에 그런 혁신경쟁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강력한 가버넌스 갖추자라고 이미 제안이 있고 그런 쪽으로 움직이잖아요. 우리만 지금 막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만. 그래서 이걸 빨리 정비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인공지능 경쟁력의 원천은 결국은 인재 경쟁이에요. 예. 인재의 머리에서 경쟁력이 생겨나는데 대한민국은 여기에 너무 지금 나이브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예. 이 인재를 확보하고 길러내서 기술 개발에서부터 산업 활용까지 이렇게 하는데 너무 지금 뭐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한다고 하는데 그 일상적인 차원 아래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비상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AI에 달려 있고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고 이것의 경쟁의 원천은 인재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능력을 다 수단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비상한 각오나 대책이 없어요. 교육, 국방, 외교 뭐 모든 부처가 다 이 목표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 늘려야 되고요. 근데 이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못하느냐? 국토 균형 발전이란 그 또 하나의 이것 때문에 이게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거죠. 국토 균형 발전이란 가치 때문에 혁신 성장의 원천인 인재 양성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재를 위해서 하려면 병특 같은 거 확대를 해야죠. 근데 국방부에서 말을 안 듣잖아요. 미국은 원래 인재가 많은 나라잖아요. 고등교육이 발전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인재 양성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서로의 무슨 기술재단, 국가기술재단 만들어서 수백조 거기에 투입한다든가 인가받은 대학에서 스템 관련 박사학위 받으면 무조건 영주권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해외로 못 나가게 미국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병특 하나 못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 E7 비자 그것 좀 유연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나 못하고 어느 세월에 이 인재 경쟁을 하냐고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 모든 게 이제 다 디지털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편해지고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겠죠. 국민들이 요즘에 은행에 잘 안 가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토스로 소액 송금을 하는데 이렇게 핀테크가 나와서 기존의 은행이라는 업무 프로세스와 제도가 다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디지털 전환의 아주 핵심적인 사례죠. 작년에 코로나 마스크 대란 이런 것을 대한민국은 마스크 앱, 마스크 웹으로 모든 국민이 다 손바닥 안에 마스크 판매 정보를 다 이렇게 쥐고서 약국에 가면 살 수 있다 없다 뭐 그걸 이렇게 알고서 그런 위기를 극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백신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다 근처에 자녀 백신 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나이 때 그 백신 신청해서 예약해가지고 접종하고 백신 맞으면 그 전자증명서가 바로 이렇게 날라오고 이런 게 이제 디지털 전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사례 아닙니까? 10년 전부터 KTX 하는데 매표 검표 안 하잖아요. 그냥 프리패스 하잖아요. 좌석에 앉아있으면 승무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약이 안 된 좌석인데 누가 앉아있네? 하면서 이제 사후에 확인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디지털을 이용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국민들이 편해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산업은 산업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이 적용돼서 프로세스가 바뀌고 업무가 효율화되고 편리해지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지털 뉴딜의 수많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 사업이 있잖아요. 시그니처 사업, 이 데이터 댐 구축이고 그 데이터 댐 구축 중에서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대표 사업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면 디지털 뉴딜의 미션이 일자리 창출하는 거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거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그 두 가지 미션을 굉장히 잘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됐고요. 1년 사업하면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데이터 구축 그걸 계기로 해서 모든 분야마다 AI 모델을 이제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 AI 전환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게 의료 쪽이죠. 대한민국 대형 병원들이 다 참여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병원 고유의 AI 진단 모델을 다 만들겠다고 지금 뛰어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전환과 AI 생태계를 만드는데 뉴딜 사업이 변곡점, 촉발, 트리거 역할을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뭐 특별한 대안이 어디 있겠어요?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혹은 이제 좁혀서 AI 전환. 네, 여야가 어디 있어요? 이건 일관되게 가야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만 오바마 행정부를 이어받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모든 걸 다 바꿨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도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한 것은 AI 전략이에요. 오바마 세운 AI 전략을 트럼프는 그걸 더 강화해서 더 집중했단 말이에요. 클라우드 쪽도 그렇고. 이런 거죠. 이건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앞으로 세계 경제의 50년을 인공지능 AI를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갈라지는데, AI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한국이 자리 잡고 살려면 이건 더 지속하고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은 전권 바뀐다고 해도 일관되게 가야 되고 더 강화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 2년 차니까요. 2년 차면 이제 국민들이 손에 잡히는 어떤 성과를 좀 가져와다오 그러잖아요. 국민 체감형 성과. 그래서 디지털 뉴딜 성공이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고, 그래서 그 성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 성과의 기반으로 정권이 바뀌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3년, 4년, 5년 차 꾸준하게 갈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놓는 거, 그게 뭐 제가 할 일이겠죠. 그건 뭐 에브리웨어 AI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 삶 모든 것에 AI가 뭐 쓰이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AI나 디지털 소프트웨어 그런 기기를 뭐 너댓 개 쓰나요? 워치 쓰고 뭐 스마트폰 쓰고 노트북 쓰고 뭐 집에 스피커 쓰고 이 정도잖아요. 앞으로 그게 뭐 500개, 1000개가 될 텐데. 신발에도 들어가고 벨트에도 들어가고 모든 것에 AI가 다 활용 전맥돼서 그럴 텐데요. 에브리웨어 AI가 되는 거죠.